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가족론의 장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은요, 정부에서 어떤 범용 한국어 교육과정을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던 초창기 시절에는요, 기관마다 교육과정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한국어학당도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대학교에서 3급을 공부하던 학생이 B라는 대학교에 갔을 때는 이 교육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수준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A 대학교에서는 3급이었는데 B 대학교에서는 2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교육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학습자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고 학생이 학교를 중간에 옮길 때 이곳이 학생의 어떤 레벨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해외에서도 어떤 그 환경이 더 열악하죠. 국내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한글 학교라든지 한국문화원 여러 가지 이제 교육기관마다 교육과정이 천차만별이고 교재도 부족하고요. 전문성이 있는 교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표준 교육과정, 어떤 범용 표준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떤 교육과정을 짤 때 이 기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짜라는 어떤 모범적인 하나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표준 교육과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 연구는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서요.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와 뇌실화를 기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요. 어떤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 뇌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이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단계 연구, 2011년 2단계 연구를 거쳐서요,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어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한국어 교육 과정의 범주와 항목,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텍스트의 주제라든지요, 그 다음에 어휘라든지 그 급에 맞는 어휘, 그 다음에 문법 항목,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 교육 과정에서 설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어떤 새로운 교육 과정을 짤 때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어떤 텍스트 주제를 설정할 때 이 표준 교육 과정을 참조해서 교육 과정을 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의 어떤 차이점이 많이 줄게 되고 더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부 내용이 마련되어서요, 한국어 교육의 현장과 관련 연구 영역에서 하나의 참조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준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은요, 어떤 교육 환경이나 교육 대상,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목적 등에 따라서요, 변형도 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참조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을 짤 때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환경도 다르고 교육 대상도 다르겠죠. 또 학습자들의 다양한 특성,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어떤 표준 교육 과정의 하나의 틀 속에서 그것을 그 기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아니 학습자의 대상의 어떤 특징에 맞게 그것을 조금씩 변형 적용할 수가 있는 하나의 큰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조 기준은요. 참조 기준은 어떤 교육과정 수립, 교수학습 설계, 교수 요목 설계 및 교재 개발, 평가 등 교육의 전반에서 기본 원칙이 되고요.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교육 과정이 각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립할 때, 또 교수 학습 설계할 때, 또 교재 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요. 평가할 때도 하나의 큰 어떤 기본 원칙이자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프 표를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교육 과정은요, 한국 교육의 하나의 큰 참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 전반의 기본 원칙이자 객관적인 준거로서 여러 가지 숙달도 평가라든지 교육과정 수립, 그다음에 교수학습 설계, 교수 교목 설계, 성취도 평가, 교재 개발을 할 때 이 표준 교육 과정이 하나의 큰 어떤 객관적 준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큰 기본 원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표준 교육과정의 어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교육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국어 학당은 이제 6급이죠, 6급. 1급부터 6급까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그래서 1급이 가장 초급이고 6급이 가장 고급인데요. 그래서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에서는요,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설정을 초급 1급, 2급, 중급 3급, 4급, 고급 5급, 6급. 자,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최상급 7급을 하나 더 추가를 했다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그 대학기관도 이제 최상급 7급이 있는 기관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없는 편인데요. 이제 표준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7급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저희가 살펴보면요. 그래서 최상급으로 7급까지 교육 과정을 설계한 것은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아카데믹 토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점 예전에는 일반 목적 학습자들이 많았지만 점점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학문을 하기 위한 학습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7급의 필요성, 좀 더 학문적이고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7급이 교육과정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어떤 아카데미 토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또 최상급을 설정함으로써 등급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또 7급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7급이 가장 최상급이니까 수준이 그 등급이 기존의 6급에서 7급으로 상위 조정됐으니까 등급이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한국어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점도 나타났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7등급 체계는요, 대부분 어떤 6등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가 어떤 이제 기존에는 6급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 교육 과정이 7급으로 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기존에 6급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표준 교육 과정에서 7급을 설정을 해 버리면 기존의 어떤 기관에서는 또 이제 7급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등급 체계에 혼란이 오게 되니까 꾸준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자, 특히 교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해외의 경우에는 7등급으로 이루어진 교육 과정을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 또 큰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급 학습자가 많지 않은 편이죠. 그런데 7등급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 또 세분화되니까 이런 학습자의 그런 어떤 이제 수요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7급 체계로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6급과 7급 내용의 기술 차이가 거의 없어서 변별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급의 교육 내용과 7급의 교육 내용이 어떤 변별이 어렵다. 근데 사실 뭐 변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6급 학습자라고 해서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6급, 기존의 6급은 6급대로 진행이 되고
7급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한국학 교육과정을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7급에서는 한국학 교육과정을 하면 됩니다. 한국학 교육과정. 그래서 한국의 정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종교, 자, 이런 것들을 7급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별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이제 국가 주도의 이제 한국 능력 시험 토픽이 6등급으로 이루어져서 연구자와 교수자,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픽 시험이 이제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공인대 인증 시험인데 여기는 6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준 교육 과정이 7급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이제 혼선이 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에서 자, 국제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는 6등급 체계로 결정됐습니다.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7급은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7급이 이제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등급 체계로 결정이 됐고 고급 단계 이상의 수준은 한정짓지 않고 이제 개방형으로 이제 그것은 꼭 7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기관에 따라서 이제 6급 이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형으로 두어서 7급이 아니라 6 플러스 등급, 그렇죠? 6 플러스 등급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7급이 아니라 6급 이상인데 조금 더 추가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등급 체계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한 발짝 물러난 것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7급을 오히려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지난주에 한국학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제 초급, 중급 학습자보다는 저희가 고급 학습자를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자들을 많이 길러내야 또 초급, 중급 학습자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학습자들 중급까지 공부하고 고급이 없어지게 되면 이것이 긴 어떤 안목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 학습자의 수요 측면에서도 고급이 많아야 초급, 중급도 더 많아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급 학습자를 더 많이 길러내도록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그래서 6 플러스 등급은 이제 개방형으로요. 6등급 체계에 속하지 않고 6급의 목표와 내용 기술을 상회하는, 약간 상회하는 한국 교육의 모든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는 등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서 6급에는 속하지 않고 6급보다 약간 상회하는 그런 어떤 교육 내용, 교육 목표로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표준 교육 과정의 교육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 시간은요, 교육 과정 설계, 운영의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국 어학당에서는 이제 하루에 4시간 수업이 이루어지죠.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200시간, 10주. 자,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현장이 다양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획일화된 교육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제 교육 시간을 이제 설정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외 지역별, 기관별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교육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교육 시간에 관한 정보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과정을 짠다.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교육 과정 잘 짜도 교육 시간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간을 배제한 교육 과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 연구에서는요. 어떤 표준 교육 과정의 교육 시간을 최대 시간과 최소 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시간, 최소 시간. 어떤 큰 어떤 이제
틀을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여건과 환경, 교육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한국 교육기관에서 다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짜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제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최대 시간과 취소 시간 설정을 해서 이 시간 안에서 그 상황에 맞게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적용해서 교육을 하라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에 제시된 교육 시간은요. 각 등급당 자, 72시간에서 200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2시간 가장 최소 시간이 72시간이고 가장 최대 시간이 200시간입니다. 그래서 200시간은 한국어학당을 기준으로 한 거죠. 한국어학당이 한 학기가 200시간이니까 거기에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국외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등의 어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선택되고 있는 72시간을 고려하게 된 것이죠. 해외에 있는 세종학당이라든지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이런 데에서는 이런 기관에서는 72시간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주, 그래서 한 일주일에 6시간, 12주, 72시간을 최소치로 잡고 또 국내 정규 기관 및 한국어 능력 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200시간, 이건 이제 최대 시간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그렇죠. 10주 하면 200시간이 되죠. 이것을 기반으로 최소 시간 72시간, 최대 시간 200시간을 그래서 표준 교육 과정에서 어떤 시간으로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자, 1단계 연구에서는요. 200시간, 144시간, 100시간, 72시간 등으로 어떤 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다양한 시간을 제시함으로써 각 기관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어떤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시간에 맞게 교육과정을 짤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교육과정의 틀 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200시간 또 동일한 144시간 모형이라고 하더라도요 학습 대상과 학습 목적에 따른 변형을 함께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20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여러 가지 대상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에 따라서 같은 동일한 200시간이라도 교육 내용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144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자, 최소 필요 교육 시간인 72시간과 최대 200시간은 자, 귀납적 방식으로 도출된 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뭐 규칙이나 어떤 이론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각 기관의 그런 어떤 시간을 고려해서 다양한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서 뽑아낸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귀납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시간과 최소 72시간, 최대 200시간을 설정하게 됐는데요. 이런 72시간, 100시간, 200시간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72시간을 배운 학습자와 200시간을 배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학기를 72시간 배운 학습자와 한 학기를 200시간 배운 학습자가 한국어 실력이 과연 똑같을까요? 아무래도 차이가 존재하죠. 이런 어떤 의문,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한국어 교육에 노출된 시간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육 시간의 차이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가 도달한 한국어 숙달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노출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공부한 시간이. 그런데 72시간과 200시간은 똑같은 한 학기를 마쳤지만 아무래도 실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숙달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위안으로 삼는 것이 어떤 이제 해당 등급의 언어 지식, 그 교육과정, 표준 교육과정에 제시한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자, 텍스트는 이제 동일하게 배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72시간, 200시간, 물론 시간 차이는 존재하지만
배운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 차이가, 물론 시간 차이는 있지만 배운 내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실력 차이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배운다고 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언어 지식적 측면에서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글쎄요, 좀 뭐 아무래도 이제 차이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말하기라든지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어떤 언어 기술 활동과 연계된 교육 시간, 또 문화와 관련한 교육 시간은요 차이가 있고요. 교육 기관별 운영 환경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 표준 한국 교육 과정은요 어떤 이제 각 기관의 어떤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이것이 적용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자의 어떤 특성이나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이것을 탄력적으로 변형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어떤 교육과정의 틀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고요. 또 이제 기관마다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성이 없었습니다. 기관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범용 어떤 표준 한국 교육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어떤 틀 속에서 이것이 운영되다 보니까 각 기관의 어떤 교육과정이 유사하고 어떤 기관에서 공부하든 하는 한국 학습자들은 그 어떤 교육 내용이 유사함으로써 어떤 이제 수준 차이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준 교육 과정의 등급별 총괄 목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괄 목표는요, 각 등급의 한국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어떤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등급의 세부 목표의 세부 내용을 총괄해서 기술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등급별 총괄 목표는요, 각 등급의 주제라든지 언어 지식, 언어 기술, 자, 문화의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을 하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급별로 한번 좀 목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급과 2급은 초급이죠.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급과 2급은 초급으로서 그 학습자의 또 주변 상황과 관계에 있는 것들을 주제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3급과 4급인 중급 단계에서는 친숙한 사회적, 추상적 주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급에서는 좀 학습자의 어떤 일상생활은 아니지만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설정을 하고요. 자, 5급과 6급의 고급 단계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추상적 주제를 중심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과 중급이 다른 것은 중급에서는 학습자에게 친숙한 주제, 근데 고급에서는 학습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주제지만 꼭 알아야 되는 주제들을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서 친숙한 것, 그 다음에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범위를 확장하는 체계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상적인 것은 초급, 그렇죠? 1급, 2급, 친숙한 것은 중급, 3급, 4급, 친숙하지 않은 것은 고급, 5급, 6급 이렇게 범위가 점점점 확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도 중급에서는 친숙한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고급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숙하지 않은 것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급과 고급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언어 사용 능력에 있어서도요, 저희가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급, 2급에서는 이제 간단한 의사소통의 어떤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3급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의사소통, 아주 기본적인 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3급에서는. 그 다음에 4급에서는 비교적 유창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5급에서는 대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급은요,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점 1급부터 6급까지 목표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총괄 목표는요, 각 범주에서의 등급별 목표와 어떤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교육과정의 어떤 등급별 목표 내용 기술 영역인데요. 보시면은 자, 등급 기술 영역, 그다음에 영역별 하위 요소, 기술 방법을 보시면 자, 주제, 그다음에 언어 기술, 언어 지식, 자, 문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제는 여러 가지 그 급에 맞는 어떤 화제를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어 기술은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과제, 자, 이런 하위 요소로서 언어 기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어 지식은요,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 문화는 자,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의 그런 하위 요소로서의 어떤 문화, 어떤 교육 과정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주제 영역의 화제 부분을 한번 저희가 급별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부터 7급까지인데요. 1급에서는 어떤 일상적인 화제, 인사하기, 소개하기 등을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관심사, 일상적 영역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사소통할 수 있다가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2급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공공장소, 뭐 슈퍼, 식당 등에서 자주 접하는 화제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급에서는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 공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자,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급에서는 전반적인 주제들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요. 또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 뭐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급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 직업적, 학문적 영역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고요.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 정치, 경제, 국제관계와 같은 그런 걸 내용들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고급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그런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한국학 교육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는 초급, 중급보다는 고급이나 최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과정, 교육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이 앞으로 선생님들의 어떤 진로라든지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갖추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급은 이제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 정치, 경제, 국제관계와 같은 내용들을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요. 자신의 전문 분야, 직업적, 학문적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언어기술 영역에서 이제 말하기 영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부터 보실까요? 그래서 정형화된 관용구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짧은 문장으로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 일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1급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저희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과정을 짤 때 아니면 교재를 만들 때도 이런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2급은 짧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정도의 간단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자, 3급에서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4급에서는 업무 맥락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격식과 비격식을 구별해서 말할 수 있다. 5급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 추상적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최소한으로 말할 수 있다고요. 자, 6급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추상적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한국어 담화 구조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급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발표, 토론, 대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언어기술 영역의 이제 과제 부분인데요. 자, 같이 한번 1급부터 보시면요. 그래서 1급에서는 일상적인 화제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화제로 구성된 어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2급에서는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3급에서는 이제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요.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적인 상황들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4급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5급에서는 자, 전문성 있는 사회적 소재로 이루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해결할 수 있고요.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6급에서는요, 사회적, 추상적 주제를 다루는 의사소통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의사소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7급에서는요,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다소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문적 맥락이나 업무 맥락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구어, 문어 활동을 할 수 있다가 어떤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언어 지식으로서 이제 문법, 자, 문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문법의 어떤 총괄 목표를 통해서 어떤 각 기관에서는 문법 항목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급에서는 한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정형화된 문장 표현들을 목록화해서 이해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2급에서는 이제 빈도수가 높은 연결어미나 관형절이 포함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만약 해외에서 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과정 수립할 때 2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교육 내용, 교재에는 이런 연결어미, 관형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어 시제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빈도수가 높은 보조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고요. 자, 3급에서는 비교적 복잡한 의미 기능을 가진 조사를 이해할 수 있고요. 피동법, 사동법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이제 국내에 있는 한국어학당도에 보통 이제 피동사, 사동사는 그래서 보통 3급에 다 있습니다. 3급에. 그래서 3급에서 피동사, 사동사 꼭 공부합니다. 그래서 3급 학생인데 피동사, 사동사를 모르면 3급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학생이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인용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관조화법. 그다음에 4급에서는 이제 문어와 구어를 구분해요. 문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인용절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간접화법이지만 축약, 그렇죠. 3급에서는 축약까지는 아니고 4급에서는 축약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류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이제 4급까지 공부하면 웬만한 문법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요. 자, 5급은 정확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 이해할 수 있다. 보통 고급으로 갈수록 이제 그 문법의 어떤 미묘한 의미 차이, 그 뉘앙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로 다루는 편입니다. 자, 대부분의 문법을 비교적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새로운 문법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배운 것들의 어떤 비슷한 어떤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자, 6급에서는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7급에서는 자, 거의 오류 없이 대부분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7급 정도 되면 이제 문법 오류는 거의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빈도수가 점점 줄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언어 지식인데요. 언어 지식 텍스트를 보시면 이제 1급과 2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서의 내용은 대화문, 독후 감상문, 짧은 서술문, 일상대화, 픽토그램. 그다음에 2급에서는 뭐 공항 안내 방송, 모집 광고, 명함, 소개하는 글, 안내문, 안내방송, 이메일, 일기예보, 전화대화, 주문, 주차 표지, 초청장, 축하 메시지, 편지. 자, 이런 것들이 2급의 어떤 텍스트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을 짤 때 이런 어떤 그 교육 내용을 이제 1급, 2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재 개발을 할 때 이런 내용의 주제로 저희가 교재 개발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런 범용 교육 과정을 그래서 정부에서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문화 영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문화 영역 1급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의한 기본적인 위기가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자, 2급에서는 어떤 한국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문화에 적응할 수 있고, 어떤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개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1급에서의 어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대한 기본 위기, 그래서 이제 보통 1급에서 문화가 어떤 식사 예절, 그렇죠? 또 음주 문화, 그렇죠? 윗사람과 마실 때는 고개 돌려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1급에서 그래서 어떤 그런 문화 내용으로 많이 채택이 됩니다.
자, 3급에서는 이제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바탕이 되는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한국인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이, 성,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 사회적 변수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4급에서는 이제 공적이고 격식적인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바탕이 되는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요즘에는 뭐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주 인기가 많죠. 자, 5급에서는 이제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요. 공적이고 격식적인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를 비교해서 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6급에서는요.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미술, 음악, 문학 등의 성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정치, 행정, 교육, 군사, 종교, 경제 등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자, 마지막 7급 최고급에서는요. 한국의 경제, 문학, 과학,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와 성취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문화 영역의 어떤 총괄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표준 교육 과정이 어떤 각 프로그램의 기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다양한 사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학당을 좀 보시면요. 세종학당은 지금 각 나라에 이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세종학당마다 그 나라마다 또 세종학당마다 교육 과정이 다르면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의 세종학당과 B라는 나라의 세종학당의 교육 내용이 다르면 이것은 학습자의 수준도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연계성도 없고 체계가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수립하게 됐고 이것이 그래서 각 세종학당의 하나의 어떤 교육과정 지침으로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학당 정규과정은요, 보시면은, 이것은 표준교육과정입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7급은 이제 최상급인데요. 그래서 1급, 2급이 초급 1, 초급 2, 3급, 4급이 중급 1, 중급 2, 5급, 6급이 고급 1, 고급 2고 7급이 최상급. 그렇지만 7급은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6 플러스, 그렇죠? 6 플러스로 이제 설정이 된 건데요. 편의상 7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급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학당에 보시면요. 그래서 S1, S2.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교재가 되는데요. 그래서 S1, S2가 이제 초급, 그렇죠? 표준 교육과정 1급에 되고요. 그 다음에 S3하고 S4가 이제 2급에 해당이 됩니다. 초급이. 그 다음에 S5, S6이 7까지가 이제 3급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S8, S9, S10이 4급의 표준교육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S11, S12가 이제 5급, 그 다음에 S13, S14가 6급, 그 다음에 S15, S16이 7급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학당도 이렇게 공통 표준 한국 교육과정의 그런 틀 속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나라마다 똑같습니다. 교재도 똑같고 세종학당 교재가 따로 또 있죠. 똑같이. 그래서 이런 똑같은 교재와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기관의 세종학당에 가도 똑같은 교육 내용을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한번 세종학당 그 표준교육과정의 어떤 적용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적용 활용안이 있습니다. 활용안 1, 활용안 2, 활용안 3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기관의 큰 틀은 이제 표준교육과정이 있는데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이제 세종학당의 큰 틀 속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여건에 맞게, 환경에 맞게, 또 학생들의 그런 어떤 대상의 특징에 맞게 이것을 약간씩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활용한 1은 그래서 세종 1, 초급은 1급은 세종 1, 세종 2, 그 다음에 세종 3, 2급은 세종 4, 그 다음에 3급은 중국 한국어 1, 그 다음에 4급은 중국 한국어 2, 그 다음에 고급은 기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세종학당 그 고급 교재가 아직까지는 출판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유 선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한 이의로는요. 그래서 세종 1, 세종 2가 1급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2급, 3급을 보시면 중급 한국어 1, 그렇죠? 중간까지. 그 다음에 3급 중간부터 4급까지 중급 한국어 2, 그 다음에 고급은 기관 선택 이렇게 어떤 약간의 이제 교육 과정을 약간 변형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활용한 3을 보시면 세종 1, 2는 이제 1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2급, 3급을 중급 한국어 1, 그 다음에 4급, 5급을 중급 한국어 2, 그 다음에 6급, 7급은 기관 선택. 그래서 5급까지 중급 한국어 2를 또 설정을 했네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학습자의 그런 어떤 대상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학습자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약간씩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관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여건,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혼 이민자 저희가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래서 나중에 어떤 교육과정을 수립을 하실 때 이런 공통표준 한국 교육과정을 참조 기준으로 삼으면서 교육과정을 충분히 짤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재도 개발할 수가 있고 그 급에 맞는 교재도 이런 교육과정에서 보여주는 제시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문법, 주제, 문화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교재 개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한국교육 초창기 때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구비가 된 거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한국 교육을 하시려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요즘엔 이런 교육과정의 어떤 그런 범용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자유자재로 저희가 수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이민자 등급을 보시면요. 표준교육과정 1급부터 7급까지 있고, 결혼이민자는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최상급이 있고요. 그래서, 표준적으로 저희가 이제 200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따지면, 그래서 20시간씩 한국어 능력 시험 6급까지 있고요. 그래서 결혼이민자는 이제 100시간이죠. 한 학기가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는데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은 필수.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4급이면 이제 표준 교육 과정과 맞춘 거죠. 그 다음에 5급, 6급 심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도 표준 교육 과정의 그런 어떤 틀을 보면서 이제 참조 기준으로서 이제 결혼 이민자 프로그램도 이렇게 교육 내용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등급이 이제 100시간씩, 그렇죠? 10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는 50시간을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단계 이동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은요. 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자, 표준교육과정 7급까지 있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제 한 등급이 100시간인데요. 그래서 초급 1이 이제 1급이 되고요. 초급 2가 2급, 중급 1이 3급, 중급 2가 4급이고요. 고급 1이 이제 5급에 해당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약간 이제 위에 6급, 7급이 그래서 약간 이제 없는, 부족한 그런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것이 약간 이제 조금 문제로 작용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최상급까지 있고요. 그래서 표준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7급까지 있고, 한국 능력시 6급,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그래서 1단계는 초급 1, 그렇죠? 2단계는 초급 2, 그 다음에 3단계는 중급 1, 4단계 중급 1, 그 다음에 5단계는 고급 과정,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회 이해 과정이 되겠습니다. 5단계는요. 그래서 5급에서 끝나는 그 6급은 없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6급은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약간 개선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5급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더 6급이나 7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된 그런 어떤 고급 학습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5단계까지 마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이 꽤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문제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5단계가 아니라 6급, 7급으로 연계된 그런 교육과정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의 앞으로의 개선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번 주 저희가 어떤 공통 표준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교육 과정을 짜실 때 어떤 이제 하나의 참조 기준으로서 저희가 교육과정 짜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설계한 이런 공통 표준 한국 교육 과정을 참조하시면서 학습자들의 특징이라든지 그다음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다양하게 변형해서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한번 교육 과정을 수립해 보시면 아마 한국 교육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